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상한가 스쿨의 문 오늘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황윤기입니다. 네, 부진했던 이 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오늘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이 잘 나가줄까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추진력을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기회 상한가 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기회를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목요일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 어제 시작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뭐 반등해 주기는 했습니다. 좀 그래도 아쉬운 게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나갔던 것 같지는 않아서 아직은 좀 더 많이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앞으로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 글로벌 정세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중동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저점을 잡았다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첫날 1월 2일을 제외하고 계속 하락세를 좀 보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 흐름 정도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보게 되면 사실 외국인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만이 지금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완전하게 끌어올려주는 시장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 한 1%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는 했지만 최근 하락폭에 대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2.5%가량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런 체력이 좀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지 못하면서 11월, 12월 계속적으로 끌어올렸던 시장에 대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 미국과 완벽하게 좀 똑같다라고 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버틴다라고 해서 꼭 국내 시장까지도 버텨준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아직 이런 중동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게다가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었냐면 바로 IT입니다. 삼성전자도 1%대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고, 특히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4%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처럼 지금 AI와 관련돼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AI 관련주라든지 이런 IT 관련 기업들 위주로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시장 주도하는 섹터에 계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이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담아두신다면 반등이 나올 때 그런 종목들 먼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오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지만요. 그래도 이 반등의 중심에는 IT가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는 특징주들은 조금 더 특별하죠. 오늘도 특징주 짚어보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어제보다는 상한가 근접한 종목들이 확실히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 개의 종목들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이 안에서 또 첫 번째로 짚어주실 종목 어딜까요? 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동아일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LG화학에서 이 OLED 관련된 이 소재를 애플로 납품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디스플레이를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었는데 점점 OLED로 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OLED로 넘어왔고 지금 이제 아이패드죠.
이제 태블릿 제품도 OLED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밝혀지면서 근데 그것을 또한 이 LG에서 또 납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왔었던 OLED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아일텍인데 동아일텍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전에 2017년도에 최고가를 경신을 한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21년도에 반등이 좀 나와줬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초유동성 장세를 맞이하면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적자를 또 보이게 되면서 이 OLED 관련주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번 기회로 좀 OLED 관련주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패드에 OLED가 실리게 되고 그 판매량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이 OLED를 탑재하는 그런 전자기기가 점점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OLED 관련주들도 조금 더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외에도 제가 이전 강의 때 마이크로 LED와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XR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비전 프로 역시도 OLED 그리고 마이크로 LED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판매가 시작하게 된다면은 당장의 실적은 나오지 않을지라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로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지금 마이크로 LED 관련된 강의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동아일텍의 자회사 중 하나가 선익 시스템입니다. 근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형 OLED 관련된 이 증착기 장비를 좀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쉐어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또 OLED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선익 시스템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작년에는 적자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0억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과 더불어 최근 5개년 이 실적을 보게 되면 최고 높은 게 114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4년도에 18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도 역시 그 이상으로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비전 프로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삼성 스마트 글라스와 관련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은 추후에 공개 방송 통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관련주가 이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4.84% 상한가 근접하면서 장마친 동아일텍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는 제가 전문가님께 이 대북 리스크 때문에 방산주 안에서 종목을 여쭤봤었는데, 네. 오늘은 이 저출산 관련주, 정책주 안에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출산 총선 공약 발표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요동을 쳤었잖아요. 네. 이 안에서 또 짚어주실 종목 있을까요? 네, 이제 저출산 관련된 정책 관련주라고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엔젤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추가적인 재료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근로 형태에 대한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올랐었던 게 이 재택근무 관련주인 알서포트가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6%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과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비대면 근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실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서포트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19년도 말에는 대략적으로 2,500원 수준 하던 주가가 이 코로나 시기에 23,65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거의 10배가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을 이어갔고요. 최근에 23년도 중반 이후로부터 들면서 저점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돈이 들어왔었던 그리고 손을 한번 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알서포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강한 상승을 보였었다라는 게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다시 한번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전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거래량을 보시면요. 이전에 발생했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전 이 상승에 나왔었던 매물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소화하고 올랐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쌓여 있었던 악성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아용품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4,000원부터 7,000원대까지 다이렉트로 바로 올랐는데 오늘 똑같이 저출산 관련돼서 이슈가 발생을 했지만 오히려 아가방 컴퍼니는 음봉 마감을 했고 알서포트는 26%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한 테마 같은 재료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으로 올랐었던 이 유아용품에서 다시금 이 재택근무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돈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면은 다 같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오른다라고 하면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좀 쉬어갈 수 있고 그 이후에 또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것들이 다시금 또 유아용품 관련주들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과거에 이 코로나 시기에 동반돼서 올랐었던 게 바로 ECS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ECS라는 기업도 2,000원대에서 11,3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5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이 재택근무라는 이슈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로서 ECS 같은 종목이 뒤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순환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환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에도 좀 녹여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서포트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주셨고요. 오늘 또 상한가 근접했던 종목이었죠. 재택근무 관련주 알서포트 이제 원격근무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재료 안에서도 순환매가 돈다. 순환매는 너무나 중요하는데 그 내용 또한 오늘 수업 내용에 있다라고 하니까 꼭 수업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시는 마지막 특징주 또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의 세 번째 특징주 어딜까요? 네, 마지막 특징주는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네, 제가 첫 강의부터 시작해서 제가 AI와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드렸고요.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디바이스 AI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갤럭시 S24가 1월 17일에 공개가 되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최근에 상승을 좀 보이다가 22,500원 부근부터 한 26,000원 선 사이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단기 조정은 좀 나왔지만 갭을 메꾸지 않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지켜줬고 이 11일 평선조차 이탈하지 않는 그런 추세가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기술적으로도 이탈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이후에 AI 관련돼서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냐면 로봇 관련주로 움직이게 되고 그것들이 또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종목들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AI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이 바로 로봇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또다시 한번 이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강의에 좀 많이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종목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런 시장의 흐름들, 이 돈의 흐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서 정확한 시점에 들어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강의 내용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에서 갤럭시 S24 공개하면서 강력하게 탄력받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오늘 전일 대비 17% 올랐죠. 52주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역시 우리 전문가님 테마 1타 강사님답게 이런 테마 속 놓치지 않고 계시는데요. 수업 역시 꼼꼼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수업 내용은 더욱더 깊고 방송 내용은 더욱더 방대하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은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저희 전문가님들 얼굴 밑에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노란톡 채널도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자응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이 노란톡 버튼도 눌러서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또 전문가님께서 수업 준비를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스쿨의 테마주 1타 강사 강우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아까 힌트를 조금 드렸는데 로봇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바로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벌써 6번째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사실 이 방송 말고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자료집인데요. 자, 지금 자료집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 제가 이 자료집 안에 올해죠. 올해 1분기에 주도 테마 총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1타 강사인 만큼 여러분들한테 딱 쪽집게처럼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자료집만 보고 그 안에서만 골라내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제 무료 방송도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아까도 온디바이스 AI, 이 갤럭시 S24 출시와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드렸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갤럭시 S24와 관련돼서 강조됐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번역이에요, 번역.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외국어를 다 자동적으로 번역해주는 기술이 그 갤럭시 S24에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디바이스 AI, 특히 이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되면은 이 플리토라는 기업이 당연히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케줄에 맞춰서 플리토라는 기업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어땠나요?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거나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이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칩을 통해서 연산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받아내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자체 내장되어 있는 칩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플리토라는 기업 번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서 축적된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는 업체가 바로 플리토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가 번역 서비스를 제공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많은 언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플리토로부터 사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또 가면서 새롭게 고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주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관련된 기업들 많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성 인식 관련주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하는 중에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듣고 번역을 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음성 인식, 음성 인식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98%를 기록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또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또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 총선 관련주들도 제가 자료집에 다 녹여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한동훈 관련주라고 해서 정책주나 인맥주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스웨이브 시스템주도 장중에 18% 상승이 좀 나왔었고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도 포함이 되지만 이 저출산 관련돼서도 엮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28%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집 안에 있는 기업들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준비만 해놨다면 이런 시장,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집 신청하는 게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요. 이 자료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보시면은 지난주에 했던 강의 중에 강의였는데 그 내용이 바로 K-웹툰과 K-웹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면서 K-수식어 좀 지겨울 수는 있지만 이 K-수식어가 붙은 테마들 같은 경우에 안 올라간 테마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이 K-웹툰 앞에 K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웹툰 관련주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주가는 하늘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 중에서 꼭 집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DNC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을 가지고 애니가 방영되기 시작했고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고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DNC 미디어가 어떻게 됐냐면은 장중에 20%대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서 2차 상승 VI까지 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실제로 38,500원 부분까지 오르게 되면서 신고가 영역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내용들 정말 이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K-웹툰 말고 강조를 드렸던 게 K-웹소설이죠.
웹소설 관련된 대장주, 밀리의 서재입니다. 물론 오늘 복합 테마로 상승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밀리의 서재 역시도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이처럼 저희가 강의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다 기록을 해두시고 관심 종목 설정을 해두시고 매번 흐름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낮밤을 통해서 자료들 열심히 준비를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은 절대 계좌가 바뀌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시는 만큼 노력을 하시는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실제 투자를 해보시고 수익을 내보시길 좀 바랄게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노란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노란톡방을 들어올 수 있는 QR코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 노란톡방을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명색이 1타 강사인데 이 테마주 1타 강사인데 테마주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홍해 리스크와 관련돼서 방산주들 오르게 되고 해운주들 오르고 있는데 제가 그 와중에 좀 부각이 덜 받은 게 바로 곡물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이 미래생명자원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제가 17일 날 5,450원에 잡아드렸는데 하루 만에 24%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자료집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잘 수익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전일이죠. 17일에 딱 두 종목을 드렸어요. 미래생명자원과 이 더존비즈원을 드렸는데 더존비즈원 역시 오후에 제가 36,000원으로 잡아드렸고 그 결과 오늘 장중에 18%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하루 만에 19%의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들 그리고 이런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과거 리스크가 있었던 이런 홍해 리스크나 중동발 리스크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었을 때 이 순환매를 한번 보세요. 유가 관련주들도 움직이게 되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곡물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수익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하락장 체감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달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순환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김영익 교수님의 이 문구를 하나 따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위기는 기회다라는 내용인데 최근 정세가 좀 어지럽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고 좋은 종목들이 싼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드리는 거고 결국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5년, 10년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바라본다면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재료 아니면 그 기업의 모멘텀에 대한 흔들림이 없다라면은 전혀 걱정할 거 없이 우리가 확실한 종목들에만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로봇과 관련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가 생겨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대장주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섹터에, 그 테마에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이 시장에서 이 재료가 보여지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이 다음으로 좀 올라올 섹터라고 좀 보여지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재료들이 또 있는데, 이제는 공장이 아니라 일상으로 스며드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애플이나 뭐 지금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랑 실제로 제품이 출시돼서 이제 우리 손안에서 할 수 있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서빙 로봇 이런 것을 보기는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상으로 스며드는 그런 뭐 비서 로봇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을 우리가 공략을 계속 해준다면은 좋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다는 건데, 그 내용들 추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지금 매년 발생하는 중동발 리스크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시간을 제가 같이 캡처를 해왔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처럼 이 중동발 리스크는 매년 발생을 해왔습니다. 이때마다 시장 조정은 나왔고 뭐 유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런 중동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무너졌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시장은 잘 흘러가고 있고 상승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으로도 보면은 이제 북한 이슈도 있기도 한데, 네. 그 전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지금 최근에 있는 이슈입니다. 뭐, 이란이 지금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후티가 또 추가적인 공습을 했다라는 소식, 뭐 이란이 이라크 내에 있는 이스라엘 첩보시설을 파괴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들려온 게 있죠. 또 파키스탄과 이란 서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중동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점점 확전돼 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을 해본다면 엄청난 장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 영향이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뭐 한두 달, 뭐 혹은 두세 달은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결국에는 무뎌지면서 갈 종목들은 다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올해 핵전쟁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핵전쟁 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핵전쟁 역시나 매번 나오는 이슈입니다. 좀 보시면은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같이 캡처를 해왔는데 2017년도 언제 핵전쟁 터질지 모른다. 그리고 2022년도 핵전쟁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한반도. 또 얼마 전이죠. 2023년도 9월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핵전쟁 일촉즉발이라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의 이 북한 도발 같은 경우에는 연례 행사처럼 이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이런 북한 도발이 있어도 과거에 움직였었던 빅텍과 뭐 스페코 이런 중소형 방산주들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중동발 리스크에 뭐 북한 도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안 오르던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것처럼 결국에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 여러분들이 크게 이 투자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 조정이 이어지면서 저도 뭐 여러 회원님들 좀 대상을 상대를 하지만 그러면은 이 조금만 흔들려도 여러분들이 되게 걱정하세요. 진짜 막 전쟁 나는 게 아니냐, 뭐 우리나라 무너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늘 항상 나오는 얘기, PBR 뭐 0.8배, 0.9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오히려 과감하게 베팅을 하신다면은 더 좋은 수익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그 다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대내외 리스크로 인한 시장 조정은 우리가 걱정할 거 없이 확실하게 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럴 때 이 시장이 조정이 나와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하면은 이 직전에 돈이 들어왔었던 주도주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장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오늘 시장 반등을 이끌어낸 게 결국 뭐였냐? IT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심지어 한미반도체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왔죠. 그래서 HBM 관련주들,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그 다음에 기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뭐 이스트 소프트나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돈이 들어왔었던 주도주들 체크하면서 그 안에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시장에 돈은 돌고 돈다. 이제 AI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렌시스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그 내용은 좀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이 시장에 돈은 돌고 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 때부터 강조를 드렸던 게 우리가 봐야 될 섹터 정해져 있다. IT. 그 안에서 결국에 다 해결이 되고, 이 AI가 우리가 주도하는 이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좀 보이고 있지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메인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종목들 뭡니까? 바로 AI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그런 파생되는 신흥 테마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오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 사실 강의에 다 녹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방대한 내용들을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방송이 끝나고 8시에 저희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이 무료 방송 통해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주들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다 거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참여하시고 좋은 종목들을 받아가시고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장에서 일상으로 라는 얘기인데, 가장 최근에 핫했었던 이슈가 무엇이냐? 삼성이 바로 이 상용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이 보핏이 이미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보핏이 B2B로 판매가 되고 있었지만 연내에는 B2C로 이제는 정말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지금 정말 실제 일상에 좀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행을 좀 보조해주는 그런 로봇이 바로 보핏인데, 지금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런 보행 보조기구 로봇인 보핏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비서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반려묘가 아닌 반려 로봇 시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역시 CES를 통해서 이 볼리라는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급성장에 모두들 좀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인데, 볼리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사진이 여기 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정말 동그랗게 생긴 그냥 바퀴 달린 로봇이거든요. 근데 그 로봇이 계속적으로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집안의 모든 케어를 다 해줍니다. 특히나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게 되면, 이 우리의 일상까지도 관리를 해주는데 그 로봇 안에 빔 프로젝트가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자, 볼리야 하면은 볼리가 찾아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은 음성으로도 얘기를 해주지만 이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벽이든 천장이든 다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날씨가 뭐 몇 도고 비가 온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만약에 오늘 내 일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일정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싱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홈 IoT를 연결을 하죠. 그래서 에어컨이랑 뭐 TV랑 모든 것들을 다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컨트롤러 역할,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볼리야 뭐 TV 좀 켜줘, 혹은 뭐 지금 추우니까 뭐 난방 좀 틀어줘,
뭐 몇 도로 맞춰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본리가 에어컨을 켜주고 혹은 난방을 켜주고 다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기술들, 이런 로봇들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실적 가시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삼성에 이어서 LG도 이 로봇주에 대해서 좀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LG전자에서 로봇 M&A나 뭐 지분 투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총 이런 미래 투자에 대해서 10조, 뭐 물론 로봇에 대해서는 2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오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재료가 계속적으로 로봇과 관련돼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LG전자는 2018년도 뭐 로보스타를 시작으로 해서 로보티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M&A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로봇 관련주들, 뭐 감속기나 부품 관련주들도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기대감은 무엇이냐? 또 다음 재료가 어떤 게 나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 옷 개는 로봇을 머스크가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로봇이 그러니까 옷을 개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물론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논란은 있습니다. 옆에 살짝 비춰지는 손 같은 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 이 로봇과 관련돼서 가야 될 방향은 최종 목적은 휴머노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역시나 최종 목표를 휴머노이드로 두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재용 회장이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입는 로봇, 보핏과 같이 웨어러블 로봇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휴머노이드를 빨리 만들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과 같은 경우에 시장을 점유를 하려면 가장 먼저 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이 폴더블 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출시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시를 빨리 해놓고, 물론 거기에 대한 뭐 고장이나 이런 이슈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1등 기업이라는 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삼성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더 빨리 내놓을 수 있다는 것도 역시나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재료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로봇 테마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은 또다시 움직이는 게 로봇주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이제 관련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 지금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30년까지 민관 합동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 반도체도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한다. 거기에 300조 원을 투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 지원 속에 이런 민간 기업들이 돈을 대고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런 로봇 산업 육성안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혹은 현대차그룹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민간 기업들이 당겨주는 그런 게 바로 로봇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요. 이제 로봇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까 그래서 이 LG전자가 뭐 지분 투자나 M&A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4년도 올해나 내년에 추가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이 로봇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나 뭐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1, 2년 안에 상장했었던 기업인데, 두산 로보틱스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관련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신규 상장을 해준다면은 로봇 관련해서 이슈를 좀 볼 수밖에 없고, 또 클로봇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티라유텍이라는 기업도 관련주로서 상승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오늘 예시로 가져왔으니까 뒤에서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로봇 산업 성장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뭐 진부한 내용입니다. 지금 뭐 고령화로 인해서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로봇이 채운다라는 거고 또 역시나 이 안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뭐 사람과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 산업이 글로벌 시장이 3배 정도 성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이 시장의 규모가 831억 불 정도의 규모를 갖출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로봇 반도체나 이런 기타 산업과 함께 융합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잘 들어보셨겠지만 뭐 AI는 당연한 내용이고 배터리 왜냐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생산하는데 수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결국엔 공장 자동화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엮이게 되고 또 바이오 2023년도에 무엇이 강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의료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루닛이나 뷰노, 뭐 JLK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고 또 최근에 뭐 뉴로메카나 뭐 큐렉소 이런 수술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로봇 산업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들과도 융합이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로봇 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재료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인탑스 일봉 차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핏과 관련돼서 이제 시제품, 이 부품을 납품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최근에 로봇주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던 이런 종목들이 새로운 재료를 통해서 상한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제 5일 이평선 수준으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준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로 나오는 종목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SBB테크입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제 아까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품 국산화입니다. 사실상 감속기나 뭐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은 일본이나 독일이 대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우리가 갖고 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압박하고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일본과의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된 소재라든지 부품, 국산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재료, 이런 국산화 관련된 재료가 나온 만큼 감속기나 아니면 구동 모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SBB테크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계속적인 조정을 받고 이제 막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후발주자로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고 이제 정배열로 막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제 현대 HT 새로운 로봇주들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름은 현대지만 삼성과 관련된 재료로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파른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기술적 반등을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로봇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삼성 보핏 관련 이슈 봤죠? 그 다음에 LG, M&A나 지분 투자에 대한 이슈 봤고요. 또 두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시키면서 이슈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무엇이냐?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현대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사를 보시게 되면, 현대차도 역시나 이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스턴 다이내믹을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작년에 이제 5,500억 투자를 하면서 이 로봇과 관련된 내용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잠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게 티라유텍입니다.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클로봇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로봇은 이 현대차와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티라유텍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티라유텍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순환매, AI 나왔죠? 이제 로봇 차례고요. 로봇이 또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오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생산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2차 전지가 뜸하다 보니까 같이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차 전지는 배제하고 또 다른 모멘텀, 이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모멘텀을 집어넣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2021년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다가 계속 수년간 조정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본다면은 삼각 수렴 패턴으로 수렴해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거의 끝자락에 지금 다 와가 있는 상태고, 이 거래량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한 번씩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벗어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이 히든 종목은 공개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 로봇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자, 무방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삼성, LG, 현대의 선택, 그래서 로봇 대장주가 될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8일 목요일 테마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계좌의 파란불은 이제 그만, 이제 빨간불 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치시면 메뉴 상단에 링크가 하나 보입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요, 저기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은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지금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노란톡 채널도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노란톡 버튼도 눌러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한가스쿨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